자, 이제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제 물건 쌓아놓는 부분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따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 물건을 지금 쌓아놓는다. 그냥 기본은 똑같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적치한다. 이렇게 말해. 쌓아놓는다는 말을 우리 한자로 적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왜 또 주의해야 되냐면, 뭐로 돼 있나요? 어디 지역에서? 녹관자로 돼 있어. 그럼 여기 봐봐요. 아까 이 행위제한은 도시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비도시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건 쌓아놓는 것은 어디에서만? 녹관자에서만 해당돼.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5번은 전국이 아니야. 어디에서만? 녹관자에서만 해당한다. 이 내용이야. 그럼 녹관자가 아닌 쪽에서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주의사항이 그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농자를 많이 써놔. 녹관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뒤쪽에 가면 좀 이따 녹관농이 또 나오기를. 그러니까 특히 4번하고 5번은 정확하게 이해해서 쓰셔야 돼. 정확하게. 백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뭐냐. 지역 하나 먼저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책에 한번 봐봐요. 문장에. 물건을 쌓아놓는데 녹관자에서 건축물에 거기 잘 봐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야? 밖에 있다는 거야? 밖에다 쌓아놓는 게 허가상이야. 울타리 안에 쌓아놓으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두 가지가 주의사항이야. 녹관자하고 울타리 안에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느냐. 생각 없이 그걸 쭉 있다가 그냥 녹관자 맞았다고 답 쓰시면 안 돼.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건 내 땅이잖아. 내 땅에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울타리 밖에 그 말은 내 땅이 아닌 곳에다 쌓아놓으니까 허가를 받아라.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래서 4번 5번만 그 해석 좀만 잘 하시면 돼.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해석 자체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행위했으니까 왼쪽 페이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왼쪽 페이지. 여러분 책대로 이제 법조문의 허가 대상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놓고 괄호 속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써놨어.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까 설명한 거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필요 없겠죠.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게 무슨 행위다? 허용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변경 허가가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세요. 하나를 배우지 말고 우리 공법 전체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허가받은 사항 변경 그러면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다시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변경이란 말은 앞에 행위와 똑같이 다시 하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인가 받은 것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가지. 요거는 항상 똑같아.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법을 공부하든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하면 꼭 뒤에가 뭐 나오냐? 변경하면 그렇게 꼭 나와. 변경할 때는 그대로 허가나 인가 받으라고 그래. 그런데 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무슨 사항이면? 경미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경미한 사항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무슨 기간이 단축됐다. 무슨 면적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이런 걸 경미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간이나 면적이 뭐야? 줄어. 그런 거를 전부 뭐로 봐? 경미한 걸로 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커졌다,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사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 시간에 어느 법을 배우든 허가 인가 나오면 변경하면 그대로 다시 뭐 받아? 허가 인가. 근데 무슨 변경? 경미한. 근데 경미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로 기간이 뭐 됐다? 단축, 면적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럴 때는 허가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또 숫자는 외우지 말 거. 어느 법은 5%, 어느 법은 10% 이런데 그런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 10%, 5% 이런 거는 시험은 상관없어. 그냥 줄었다는 의미가 있으면 뭐다? 경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여러분 책에도 1번, 2번 기간이 어떻게 됐어? 단축, 면적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책에 5% 나와. 이런 거 외우지 말란 얘기야. 5%는 다른 법에 가면 또 10%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서 5%, 10%가 시험 문제 내는 건 없어. 그냥 의미가 줄어들었다. 그럼 뭐로 본다? 경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적용 법률 이런 거는 7월 달 이후에 가서 한번 확인할 거고. 그 다음 2번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이게 바로 허용 행위야. 허용 행위는 나중에 공부는 안 하는데 지금 오늘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양괄호 1번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무슨 조치? 응급 조치는 허용하라 이렇게 나와서 그럼 주의를 해보세요. 지금 원래는 5가지가 허가사항이고 허가사항에 뭐가 붙어야 돼? 조건이 붙어야 허용이잖아. 근데 응급조치는 요 5가지에 있어 없어? 없잖아. 요건 신설된 내용이야. 신설. 옛날에는 없었어. 근데 그게 신설했어. 원래는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뭐로 나와? 허용으로 나오는데 뭐만큼은 응급조치는 허용을 하게 됐어. 그것도 응급조치가 어떤 것 때문에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이건 1개월 이내에 특광시장구수에게 뭐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놨잖아.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요 규정은 응급이니까 빨리 하게끔 해야 돼. 요게 정말 응급한지 안 한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만약에 신고 들어왔더니 이게 응급한 게 아니야. 그럼 처벌 주는 거야. 그래서 응급조치는 신설된 규정이야. 신설. 5가지 행위 없지만 신설을 해놓고 응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제도예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이런 건 안 보실 필요 없어. 자, 다음 장 넘겨봐요. 경미한 거 한번 예를 드릴게. 3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행위는 경미한 행위 써져 있잖아. 그때 동그라미 1번에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가 건축물 건축 써져 있고 자, 내용이 쭉 나와. 근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끝에가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요거 봐요. 만약에 요렇게만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무슨 사항? 허가사항이지? 앞에가 뭘까? 조건부지. 그러니까 이것만 나왔느냐? 이것보다 앞에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만 확인하라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야. 그러니까 내용 읽지 말고 자, 건축물 건축만 딱 써지면 허가사항이다. 근데 요게 맨 끝에가 써져 있고 앞에가 내용이 있더라. 그럼 무조건 조건부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 그럼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앞에 뜻 읽지 말고. 그럼 다시 해봐요. 2번 공작물 설치에 박스 안에 1번 박스 안에 1번 둘째 줄에 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걷나요? 그럼 공작물의 설치로만 문제가 출제됐어. 그럼 무슨 상? 그렇죠. 허가상. 근데 앞에 조건 붙었지. 어디 지역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붙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끝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가 나왔다. 그럼 조건부다. 그럼 뭐하라? 허용. 그러면 돼.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야. 대신에 주의할 건 3번이야. 3번은 그냥 공작물 설치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출제를 하는 거야. 이제 해석해 볼게요. 녹관농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비닐하우스가 뭐야? 그게 공작물이야. 그러니까 공작물이라고 안 써졌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 말이야. 비닐하우스 설치를 뭐로 봐? 공작물 설치야. 그럼 공작물 설치도 앞에 조건이 뭐야? 녹관농에서 무슨 용으로? 농림어업용으로. 그럼 농사 짓는 지역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당연히 뭐 해야 돼? 허용해야 돼. 그 말일 거 아니야. 그런데 녹관자야, 녹관농이야? 녹관농이지? 아까 여기는 뭐로 나왔는데? 물건사 녹관자인데 여기는 또 녹관농으로 써놨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지 다른 시험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는 어디다? 녹관자야.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를 허용해 줄 때는 녹관농이야. 왜?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농사 짓는 지역의 용도가 뭐야? 농림어업용이잖아. 당연히 설치하게 해주라. 그런 말이 되겠지. 근데 괄호 속에 육상, 의류, 양식장은 제외 이렇게 써놨어.
그럼 육상, 의류, 양식장은 제외니까 허용해서 제외니까 무슨 뜻이야?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써 공부하시면 돼. 공작물 설치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은 지금 특별하게 보실 거 없어. 다 조건부로 돼 있어. 뭐 무게가 얼마고 무엇이 어쩌고 써졌으니까 읽으실 필요 없어. 그다음에 토속 처치 마찬가지고 토속 처치도 1번, 2번 보면 끝에가 토속 처치 써져 있잖아. 그럼 앞에는 전부 뭐다? 조건부다 그 내용이야. 그런 공부 안 하면 숫자 다 외우셔야 돼. 숫자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런 조건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에 토지 분할. 이제 토지 분할이 아까 여기 봐봐요. 허가일 때는 뭐니까 허가했어? 위법이니까 허가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허용사항 배우니까 뭐로 나와? 적법한 경우를 배워. 자, 적법한 1번 한번 봐봐요. 사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뭐를 받았어? 허가 받았잖아. 사도법이라는 법에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토지 분할하니까 적법하잖아. 그러니까 허용하라야. 이 사도법이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도로가 없는 곳에 지목의 대로 형질 변경을 했어. 그러면 거기다 건물 지으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도로를 연결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여기는 정상적인 도로가 있어. 근데 여러분 땅 여기서 100m가 떨어진 쪽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전원주택. 그러면 전원주택 지을 때 만약에 여기가 임야라고 생각해봐. 그럼 형질 변경했겠지. 그럼 형질 변경을 해서 지목은 대로 만들었어. 근데 지금 어디가 뭐가 없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100m짜리 뭐 만들어야 돼? 도로 만들어야 되지. 이걸 사도라고 그래. 사도. 그래서 무슨 법에 따라?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 받았다. 이렇게 해서 토지 분할한다. 그러면 당연히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자, 우리 도로에 연결이 안 되면 맹지라 그러잖아. 맹지에는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짓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럴 때는 사도법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에 공공공용자만 찾으면 돼. 공공공용. 공법에서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공공이나 공용일 때는 다 허용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3번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밑줄 그으세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개 밑줄 그었나요? 이렇게 밑줄 그었죠. 요걸 우리 합해서 국유재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종류가 두 개다 그 말이야. 국유재산 종류가 두 개야. 무슨 재산 무슨 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이야. 그럼 국유라는 게 누구 소유야? 국가 소유지. 그럼 상식으로 해봐요. 창원시 안에 국유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그럼 국가가 창원에 있는 땅을 분할하려고 그래. 그럼 국가가 창원시장한테 허가해 주세요. 그럴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그게 뭐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 4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토지 분할 들어가. 그럼 이것도 적법이지. 우리가 항상 시설 만든다면 무슨 계획 결정했을까? 관리계획. 관리계획 결정되면 무슨 도면 고시해? 지형도면 고시하게. 그 법 절차에 따라 그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적법 절차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다시 너비 이런 거 빼고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분할? 이상으로. 그럼 여기 맞았네. 이상으로 적법한 거네. 그럼 뭐하라? 허용 그러지. 아까 미만으로 그러니까 위법이니까 허가받아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항상 건축법 문제 나오거든. 대지 분할 나오면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거 확인하면 돼. 이상이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다음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보실 건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허용 행위는 아까 몇 개 주의하라 하는 거 빼놓고는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 이제. 그 다음 허가 절차에서 2번으로 가면 허가 불허가 처분. 처분 기간 15일만 찾으세요. 15일. 뭐 낸다면 15일밖에 낼 일이 없지.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 그 대신에 이번 서면 통지 특광시장군서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거기서부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돼. 사유, 찾았나요? 서면, 끝에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를 통지라고 말하지. 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실무에서 꼭 써먹어야 돼. 또 다른 법을 공법을 배울 때 알아야 될 게
이 불허가 처분에 형식상 절차라는 게 있어. 형식상 절차는 바로 사유, 서면, 통지야.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있거나 뭐 하자가 있으면 그 불허가 처분은 무효가 돼. 무효가. 그러니까 이런 불허가 처분 받았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가 아니야. 유효가 되는 거야. 잘해야 돼. 자 봐요. 지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날짜는 15일이죠. 그러면 15일 안에 사유가 기재가 안 된 것이 통지가 왔어.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사유가 15일 안에 전화로 통지받았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사유가 서면으로 왔는데 15일 지나서 왔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허가 처분은 여러분한테 불리한 처분이니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 무효.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알고 공부하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 조건부 허가가 나와.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할 때 조건부 나올 때 안 하고 넘어온 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법에서는 뭔가를 하려면 뭐 아니면 뭐 받아서 해요. 지금 우리가 허가 아니면 인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봐도 전부 허가 아니면 인가밖에는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나오는 허가나 인가는 전부 다 조건부야. 허가나 인가 해줄 때는 전부 뭐를 붙여? 조건을 붙여. 조건을. 그러면 앞으로 이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이런 지문이 나올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부터 뭐 용지 확보하라, 위해 방지하라 해서 끝에가 조경 등 이런 말이 딱 나와. 그러면 무조건 이거 조건부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면 돼. 기반시설 설치하라, 용지 확보하라, 뭐 위해 방지하라, 경관, 또 조경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조건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조건부에 대한 허가나 인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나 인가를 받는 자 여기 나와. 받는 자는 뭐를 예치하냐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마 해년마다 여러분 시험에 이 지문이 나와. 어디가 됐든 이 지문 나오게 돼 있어. 허가 인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 중에서 우리 시험에 묻는 거는 여기를 물어봐. 받는 사람은 뭐를 예치하라? 이행보증금 예치하라고 그래. 근데 단 공공시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놨어. 무슨 뜻? 예치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지자체가 조건부로 허가받은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그럼 틀렸다고 찾아야지. 공공이 누구야? 국가나 지자체나 무슨 공사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예치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요걸 물어봐 시험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문이 떠서 허가인가 나왔을 때 받는 사람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지문이 맞아. 근데 그때 이름이 누구가 써져 있었으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써 있을 때는 예치할 의무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상식으로 해봐요. 여러분이 자 토속 채취 허가 받았다 예를 들어봐. 토속 채취. 산에서 만약에 돌 캐내는 허가 받았다. 그럼 돌 캐내는 허가 받았으면 기반시설 필요하면 설치하고 해야 되겠죠. 특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위해 방지해야지. 위해 방지. 그 다음에 끝나면 공사 끝나고 뭐야? 조경해야 되겠지. 이러려면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근데 허가 받을 때는 하겠다 해놓고 끝나고는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를 요 돈 예치하라 그 말이야. 예치한 사람만 허가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지? 그런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누구 나오면 그걸 하는 사람이 국가였거나 지자체거나 무슨 공사가 하는 경우다. 그럴 때는 예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럼 이행보증금 예치는 어떻게 예치하느냐. 총 공사비 20% 내외로 이렇게 놨어. 총 공사비 20% 내외로 현금이나
증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놔서 현금이나 증서로.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 현금 내신 분 없겠지? 전부 다 뭐 보험 증권이겠지? 그러니까 허가나 인가 받을 때는 처음부터 뭐 들어가? 증권 들어가, 증권.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뭐 해준다? 허가나 인가해줘. 근데 국가나 지자체에는 그거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반환 문제를 물어봐. 예치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 그럼 돌려줄 때는 준공검사, 준공검사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준공검사가 뭐야? 하라는 대로 다 했는 걸 검사했잖아. 그럼 검사했으니까 그 돈 돌려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돈 사용 문제를 출제했어. 이행보증금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 즉 뭐냐? 여러분 이행을 지금 안 했다. 여러분 배운 적 있잖아. 뭐 들어간다? 대집행 들어갈 거 아니야. 행정청이 대신 그 대집행할 때 그 돈으로 쓰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소요비용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행정대집행할 때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정대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인가 요게 다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 출제를 많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기에 다 해당돼. 요 내용만.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부분 배우던 허가인가 나오면 이거 안 써도 이거 한 번으로 다 끝내시면 돼. 어디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설 삼을 때 인가 받아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 인가도 당연히 뭐다? 조건부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인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거기도 뭐야? 조건부야. 다 조건부. 그러니까 공법에서 나오는 허가 인가 파트는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조건부로 돼 있다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책에 조건부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줄 끝에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딱 보이면 그런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도 미리 이렇게 공식 적어 놓으세요. 또 우리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요 의견 청취가 아주 또 잘 나와. 개발행위 허가 시 의견 청취하라 여기. 그럼 의견 청취가 세 사람이 돼. 사업 시행자, 허가 신청자, 그다음에 관리청. 이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 나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러면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라,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라, 그다음에 관리청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찾아야 되냐? 허가할 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누구? 시행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단어만 들어가면 돼. 사업자 들어가면 누구? 시행자 의견 듣는다. 그다음에 조건을 붙인다는 말이 나와.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요런 거. 너 허가해 줄 테니까 기반시설 설치할래? 뭐 적용할래? 하고 조건 붙이려면 누구의 의견? 허가 신청자. 그럼 허가 신청자가 조건 붙일 때 나 안 해. 그럼 허가해 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는 조건 붙이면 알았다 하고 의견을 받아줘야 돼. 그 다음에 허가를 하는데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 관리청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시간에 요 두 개 지문. 요거는 하여튼 무조건 지문이 나온다고 보면 돼. 조건부다. 또 허가할 때 의견 듣는다 그러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누구의 의견? 시행자 의견. 지금처럼 이런 조건을 붙이려고 한다. 그럼 누구?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의견 드려야 되겠다. 관리청. 찾으면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요 3번은 거의 낸 적 없어. 요 두 가지 쪽에서 주로 많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조건 버가 밑에.
특광시장구서는 개발행위 허가에다 뭐를 붙이려고?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조건을 붙이려면 누구의 의견?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오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시행자 의견 청취가 맨 위에 나올 거야. 확인됐나요? 그때 둘째 줄에 봐보세요. 그 개발행위가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누구? 허가 사업 시행자 의견 듣나 이렇게 나오지? 두 번 나왔죠 지금? 아직 공공시설은 배울 단계가 아니니까 따로 안 해드렸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쪽에서 의견 들으라는 지문 나오면 단어 찾으면 돼. 조건 붙이겠다 그러면 누구? 허가 신청자. 사업 때문에 의견 듣겠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이렇게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양괄호 4번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그래서 1번 이행보증금 H는 자, 넷째 줄 바로 와서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그 다음 줄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받는 사람한테? 허가 받는 사람한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2번의 예외,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의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그게 바로 공사를 말하지. 공사. 그 다음에 예치금액 그 둘째 줄 끝에 총 공사비 얼마? 20%. 총 공사비 20%. 오른쪽에 예치방법 현금으로 납입하되 셋째 줄 끝문장 이행보증서, 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자, 반환 뭐를 받으면? 준공검사 받으면 반환한다. 그 다음에 허가의 기준. 그래서 바로 이제 허가의 기준 여기 나왔네. 아까 우리가 다 갖춰도 상대적 그 말은 뭐 요건이나 기준에 맞은 사람에 한해서 허가해 준다 해서 여기 기준이 나와. 바로 허가의 기준이 5가지 기준이 나올 거예요. 우선 타이틀 기준만 먼저.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하고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형질 변경. 그러니까 5가지 행위 중에서 면적 관련된 건 뭐다? 토지형질 변경이야. 이 토지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쭉 내려와서 관리계획과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요즘에는 성장관리방안 시험 문제를 냈죠. 세 번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거기 세 번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랬어. 그래서 누구의 의견 들었어? 시행자 의견 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끝부분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마지막 5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런 5가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허가해 줘야 돼. 그럼 5가지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허가 받을 경우가 생겨. 그러면 요 기준만 맞추면 허가해 준다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주로 면적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해. 토지형질 변경 첫 번째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이 보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자연하고 숫자가 쭉 써져 있어. 그래서 형질 변경 면적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3개의 면적이 나와. 첫째가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딱 3개를 말해. 그러면 자, 형질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목이 대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 지목이 대로. 그러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데 적게 해주고 가장 많이 해주지? 그럼 가장 적게 해주는 쪽은 개발 쪽일까? 보전 쪽일까? 보전이겠지.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전되는 게 어디야? 보전자 들어가는 거. 보전 녹지야. 그 다음에 용도 중에서 자연환경 뭐 들어가? 보전지역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단 4개 용도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장 적은 5,000. 도시 중에서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전 녹지야.
요거는 5천 미만. 그러면 3만 쪽은 도시지역 중에 공업은 공장이니까 가장 면적 넓고 관리하고 농림지역. 이게 3만 미만. 그러면 나머지는 1만 미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숫자가 3개 나왔다. 가장 적고 가장 많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 자 어디가 1만일 것 같아? 그렇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죠. 근데 공업은 3만호 빠졌고 녹지는 보전 녹지가 하나 빠졌으니까 자연하고 생산 녹지겠죠. 이렇게 해서 1만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 내는데 이거를 왜 냈느냐? 자, 시험 문제 나온 걸로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은 형질 변경 면적이 9,000제곱미터인 경우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맞아 틀려? 주거지역 형질 변경 면적이 9,000제곱미터인 경우 허가 받아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았지? 5야. 또 1만자만 머릿속에 든 사람 1만 아니네. 틀렸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가 미만이야. 미만일 때 허가사항이야. 미만일 때. 그럼 이상이면 안 해줘. 그걸 반대로 생각. 우리가 유일하게 보통 숫자는 이상이야 나오잖아. 이상이야. 이상이야는 뭐야? 그 숫자 포함되는 거잖아. 미만이면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9,999까지는 뭐 해줘? 허가해 주겠지. 근데 1만 그럼 허가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 틀리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주면 돼. 형질 변경 면적이 1만인 경우 허가 받아야 한다. 안 해줘 허가. 1만일 때는 1만 미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큼 뭐로 돼 있어? 미만이야. 미만. 그래서 우리 시험 낼 때 이상이야 내는 적은 잘 없어. 요 미만자가 딱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미만이라고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분이야. 관리하고 농림은 그 면적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하고 어디다? 관리하고 농림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 조례라는 말로 주거지역에다 조례 써놓기도 하고 많이 써놔. 하여튼 이 형질 변경 면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어디하고 어디다? 관리하고 농림이에요. 관리 농림.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거기에 2번 여러분 책에 2번에 관리하고 농림지역 3만 미만 해놓고 끝문장 뭐로 따로 정한다?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건 유일하게 조례로 정하는 거 어디다? 관리 농림이야.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행자 의견 청취했고, 네, 문제가 3번. 허가 기준의 구분이 나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 시험에서. 이미 출제를 했어. 허가의 기준 문제. 그리고 그 밑에 성장 관리 방안도 출제를 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계획 용도는 몇 개 용도가 있나요? 그거 먼저 외우지 말고 여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 관리계획에서 말한 용도는 도, 관, 농, 자, 4개죠. 자, 여기는 항상 뭐 하기 위해서? 개발. 여기는 보전이죠. 다시 도시지역에서는 주, 상, 공. 여기는 뭐 하는지요? 개발. 녹지는 보전이지. 근데 녹지가 다시 구분하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고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야. 근데 여러분 헤매기 쉬운 게 요거지 지금. 여기도 생산 보전이 있고 여기도 생산하고 보전이 있어. 요거 이름 한 번씩 바꿔놓으면 많이 혼동해. 그래서 일단 요게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인데 이 개발임 및 허가는 이 용도지역을 3개로 구분해. 3개로. 요 개발되는 추상공을 시가화 용도로 봐. 시가화 용도. 그러니까 이미 개발됐다는 건 뭐가 됐다? 시가화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가화 용도야. 그 다음에 녹지 중에서 자연하고 관리 중에 계획하고 생산 요 3개를 유보 용도로 보고 있어. 유보 용도.
그러면 나머지 녹지 중에 생산 보전, 관리 중에 보전, 농림 자연 요거를 보전 용도로 본다. 요렇게 세 개 용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도를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몇 개 용도? 세 개 용도로 구분해. 세 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에서 요거는 기본으로 알 수 있잖아. 시가화 어딨죠? 주상공 개발됐으니까 이미 시가화된 시가화 용도야. 문제는 요 유보 용도지. 유보는 녹지 중에 뭐만 자연만 유보야. 자, 관리 중에서는 계획하고 생산이 유보야. 그래서 그거까지만 구분하면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시가화 쉽게 이해되니까 그거 외우고 그다음에 뭐만 유보 쪽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제 유보 쪽은 유보라는 건 반대로 보류됐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심의 거치면 허가의 기준을 유보라는 말은 뭐도 가능하고 강화도 가능하고 완화도 한다. 그래서 이게 유보란 뜻이야. 근데 보전은 심의 거치면 허가의 기준을 오로지 뭐만 그렇지 보전이니까 뭐만 강화만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건 여기는 강화 완화가 되고 보전은 뭐만 돼? 강화만 된다 이렇게 말해. 요걸 시험에서 이미 한번 출제를 해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자연 녹지 지역은 심의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맞지? 자연 녹지니까 바꿔서 생산 녹지는 심의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틀렸지? 생산 녹지는 보전이니까 안 돼. 그런데 생산 관리는 유보 쪽에 있잖아. 그래서 맨날 문제된 게 이걸 갖고 내는 거야. 이거 생산 쪽하고 요 생산은 요거 유보인데 이쪽 생산은 뭐야? 보전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어차피 보전은 다 보전으로 가니까 뭐만 주의하라? 생산 관리는 어디 쪽에? 유보. 생산 녹지는 어디에? 보전에 있어. 요것만 구분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난번은 시험은 여기 냈는데 올해는 또 이걸 뭘 냈느냐? 자, 보면 그 밑에 봐보세요. 여러분 책에 시가와 유보 보전 용도 써져 있죠? 그거 확인하고 그 밑에 성장관리 방안 그 양괄호 2번 대상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밑줄 어디다? 유보 용도하고 보전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어. 근데 29회 시험을 여길 냈어. 그러면 어디는 이제 시험에서 뭐라고 내냐면 다음 중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냈어. 그 없는 지역이니까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 주상공 중에 나왔겠지. 주거지역이 나왔어. 그럼 주거지역 찾으면 답이었어. 이해가 됐나요? 그래 시험 문제 추세가 이제 예전에 요걸 냈다가 지금은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곳이 어디냐? 그럼 수립이 어디하고 어디? 유보하고 보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는 수립 안 해도 돼. 여기는 성장관리가 뭐야? 이미 개발됐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디다? 시가화가 주상공. 그런데 이번 시험에 주거지역으로 내놨어. 주거지역. 아주 쉬워 시험 문제가. 근데 그거 시험 보고 나서 배운 적 없다고 그래서. 배우긴 해? 안 배워? 맨날 배웠지.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는 개발하면 이 5가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초창기 시험 문제는 5개 갖고 시험 문제를 낸 거고 요건 이해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써먹는 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변형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기를 신경 쓰셔야 돼. 요것만 냈던 거를 이제 변형해서 성장 관리만 냈어. 그럼 이제 섞어서 내겠지 이제 또 섞여서 그렇게 구분할 거니까 요 공부는 반드시 해 두셔야 돼. 시가화, 유보, 보존 용도가 있다. 그 3개 중에서 어디에다 뭐를 수립한다? 시가화하고 보전에다 뭐를 수립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반대로 수립할 수 없는 것은 어디다? 주상공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이나 오른쪽에 수립 절차는 보실 거 없어. 공부되면 자동으로 이건 해결돼. 그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6번 번호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의 심의 나오는데 아직 공부할 필요 없어. 오른쪽에 7번 번호 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요게 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와.
지금 우리는 실컷 배운 게 여기 아니야. 이제 허가. 근데 허가를 뭐 할 수도 있다? 제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먼저 허가권자부터 알아볼까요?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특광 시장군수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해놨어. 그래놓고 우리 시험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허가권자만이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지금 써놓고 하니까 안 틀려. 근데 시험장 가서 그렇게 지문 나오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특광 시장군수에 허가 권한이 없는 누구하고 누구도 국장과 도지사도 뭐는 할 수 있다? 제한은 가능해.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제한하는 게 아니야. 허가권자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 도지사 앞에 시는 누구를 말해? 특별광역시장. 여기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세 번째, 제한 절차. 의견 청취와 심의 거쳐 제한 고시한다. 근데 이 절차 중에서 요게 기본 절차야. 심의 앞에 의견 청취는 임의적 사항이야. 꼭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제한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지정 절차 똑같아. 지정 절차나 제한 절차는 모두 똑같아. 자, 지정하든 제한하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한, 지정 똑같아. 그리고 고시, 공고. 고시나 공고는 같은 말이지. 알린다는 말. 그래서 어디는 고시라고 나오기도 하고 공고라고 나오기도 돼. 그건 이제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하라, 제한하라. 그럼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지정. 그러면 돼. 빨리 외울수록 좋아. 이런 거는. 왜냐면 여러분들 과정에 수없이 이게 나올 거거든. 자, 저기 안 배운 거 해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심의 거쳐 지정 공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려고 한다. 어떻게? 심의 거쳐 지정. 자, 건축법에 가면 허가 제한이 나와 또. 그러면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제한. 이해되셨어? 이제 지정한다, 제한한다. 그럼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제한한다. 이러면 돼. 이런 거를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 어디를 가도. 그럼 이런 지문 하나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래봐요. 5개 지문 중에 3개는 알 수 있는 지문이 나와. 대부분 공부하면. 그럼 2개 중에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지문이 하나씩 떴다고 생각해봐. 그럼 금방 알잖아. 그럼 하나 찾으면 바로 답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은 빨리 기억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공부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안한다. 만약에 국장이 제안한다. 그러면 심의는 어디에 심의 거칠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지. 시도나 시장군수가 나왔어. 그러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정도는 알잖아. 그 다음 이 의견 청취는 이 사람들의 아랫사람이야. 이 사람의 아랫사람. 그럼 국토부 장관을 해봐. 그럼 국토부 장관이면 누구? 시도지사지. 시도지사로 하면 시장군수겠지. 그럼 시장군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 없잖아. 그럴 때 주민이야. 요게 공식이야. 다시 한번.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 혹시 의견 정치가 나오면 이 사람을 보고 아랫사람 찾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했다. 그럼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했다.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했다. 그럼 더 이상 아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주민 이렇게 돼. 적지 않으셔도 자꾸 이해하면 돼. 좀 있으면 금방 나와 그 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적어놓고 백날 외워도 되지가 않아. 과정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이 경우가 나와.
그럼 국장과 시도지사가 동시에 할 때 이렇게 나올 때 의견 청취하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하급기관이 누구야? 그럴 때는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따로따로 물을 때는 국장하면 시도지사야. 근데 두 사람이 할 때 아래 사람 그럼 누구? 시장 이렇게 나와. 그것만 이제 구분하면 돼. 하나씩 나올 때는 아래 사람 찾을 수 있잖아. 근데 두 명으로 동시에 물을 때는 보통 아래 사람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좀 이따 금방 내가 또 해드릴게. 특광시장 군수가 그럴 때는 누구 나올까? 주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맨 아래일 때는 더 이상 행정청의 아래가 없을 때는 누구로? 주민으로 바꾸면 돼. 주민으로.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절차 문제 하나 딱 해결하는 거야 이게. 네 번째, 제한하는 지역이 어디냐, 또 기간은 얼마로 할 거냐 이거 나와. 요거는 여러분 필기 못해. 길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다 체크하시면 돼. 그 책에 박스 안에 내용 들어있어. 거기다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녹지하고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되면 이런 거 바꾸는 거지. 계획관리인데 뭐 생산관리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 요거 이름 기억하고. 그 다음 요런 지역인데 이 단어가 3개 있나 보세요. 맨 처음에 수목 있나요? 또 조수류 있어? 요게 어떻게 돼 있다? 집단으로 있어. 집단으로. 그러니까 수목이 집단화가 돼 있고 조수류가 철새떼지. 철새떼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량농지 있나요? 요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지역은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그렇지. 보전할 필요가 있거든. 그럼 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허가를 당분간 어떡하라? 제한하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뜻이 무슨 목적? 보전의 목적이 있으니까 당분간 좀 허가를 좀 제한해줘라. 안 해주겠다 그 말은 아니잖아. 제한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개발 행위를 했어. 개발 행위 했던 애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그것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뭐가 있어? 우려가 있는 지역이야. 또 이걸 못 찾아 틀리지 말고 우려가 있어. 아직 손상된 거 아니잖아. 오염된 거 아니잖아.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허가를 좀 제한하라 이렇게 나와. 이미 손상됐어. 그럼 제한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앞에 질문 중요한 게 아니야. 개발 행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쭉 나오면 끝에가 뭐가 있었다?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럴 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하고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이 나와. 뒷줄은 필요 없어. 계획 수립됐다 이 말 찾으면 돼. 네 번째 무슨 구역 지정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찾았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 한번 배운 것 같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어디서 배웠어? 기반시설 연동제 이럴 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럴 때 나와. 그러면 이제 전체 5개 봐봐요. 5개에서 1번, 2번은 왜 제한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어. 3, 4, 5번은 개발이지. 근데 이놈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아니 개발하는데 왜 제한해? 그러면 안 돼. 앞에가 계획적이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제한을 해. 계획적으로. 자 여기 봐봐. 관리계획 수립됐어. 그럼 관리계획 도로 만들려고 그래. 관리계획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다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개발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개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개발할 땅 당연히 허가해줘야지.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뭐가? 계획이. 행정처에서 만드는 계획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허가를 제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3번, 3번은 됐어. 근데 4번은 계획 이름도 없는데 왜 계획이라고 그랬지? 3번, 4번. 오늘 방금 배웠어. 또 써봐. 3년 안에 무슨 계획? 지구 단위에 수립했잖아. 그럼 이게 개발 계획이잖아. 개발 계획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다 여기까지 써드릴까?
실효되지? 몇 년 안에 안 하면? 3년 안에 하면 3년에 다음날 실효되는 거잖아. 그 다음 5번은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것도 계획이 뭐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요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뭐 하는 거? 설치하는 계획이 만들어져.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제한하. 근데 요 1년에 대해서는 해제 조항이 있어. 해제 조항. 미리 배웠어. 그럼 해제니까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은 해제돼. 실효는 관리 계획이고 관리 계획 아닌 것은 실효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해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구역은 지정되거든 3년이나 1년 안에 반드시 계획이 만들어져. 그럼 그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허가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이제 기간. 이 5군데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로 제한할 수가 있어. 일단 몇 년만? 3년만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3, 4, 5번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연장.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1번, 2번이 지문에 나왔을 때는 최대 몇 년? 1번, 2번. 최대 3년. 3, 4, 5번 나오면 최대 5년. 그렇게 출제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1번, 2번 지역 나올 때는 최대 3년을, 3, 4, 5번 나올 때 최대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요걸 시험 문제 내.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이미 제한할 때 뭐 했으니까? 심의했으니까. 굳이 연장할 때 또 심의할 필요 없잖아.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멋지게 나왔어. 국토부 장관은 딱 국토부 장관 준 거지. 그래놓고 이름도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 연장한다. 그게 다 맞잖아 지문이.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해 안 해? 안 한다. 요 개념이야. 요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우리 이게 몇 개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게 한 열 몇 번이 출제가 됐지. 이 지문이 통째로 출제도 되고 개발행위 허가 쪽에 연결시켜서 출제도 하고 자주 나와서 이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쪽에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온다. 그럼 반드시 이쪽 문제가 나와 또.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고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 하나가 있어. 요 해제 고시. 요걸 새로 신설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 경우야. 지금 최대 5년을 제한했는데 사유가 3년 만에 끝나서 3년 만에. 그럼 2년이 필요 없잖아. 근데 해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5년을 내리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해제 고시를 해놨어.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그 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간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제 고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5년 제한했다가 뭐 4년 만에 끝났다. 그러면 1년 굳이 날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해제시켜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해제 고시까지 시험에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책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제 내용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디까지 하면 다음 페이지 해제 의무까지 나와. 해제 의무까지. 그거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141쪽에 보면 9번에 준공검사가 나와. 준공검사부터 다시 들어갈게요.